예, 오는 21대 총선은 반문이냐 아니면 야권 심판이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변경된 선거제도 관련해서 여러 새로운 정당들이 진출을 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총선의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정당들, 여러 새 정당들이 나오면서 군소정당 난립이라는 그런 비하 발언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개개를 보면은 또 새로운 정적인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작은 정당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3040 세대의 실용정당을 표명하면서 기본소득 도입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는 시대정신 이원재 공동대표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대전환의 이원재입니다. 네. 방송 첫 출연이신가요? 저희 방송은? 이 방송 처음입니다. 예.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참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예. 뉴스토마토 홈페이지라든지 지면과 같이 이 인터뷰는 다뤄지기 때문에 그 지면을 통해서 확인하시면은 아주 그 잘생긴 이원재 공동대표의 얼굴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대전환.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뭡니까? 제일 먼저는 60대, 70대가 이끄는 정치에서 30대, 40대가 이끄는 정치를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정쟁 대신에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 가지고 토론하는 정치를 좀 해보자는 것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정당이 어떤 이 이념이나 자기 주장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이 들어와서 토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플랫폼 정당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원재 대표께서는 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신 적이 네,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은 시대전환 같은 경우에는 경제 문제에 좀 전문성이 있다고 할까요? 예, 저희들이 전문가 집단인데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두 축이 제가 이제 공동 대표 맡고 있으니까요. 예. 제가 맡고 있는 경제 분야하고 그리고 아주대 통일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공동 대표가 이끌고 있는 이제 통일과 이 국제관계에 대한 분야 이렇게 두 가지는 좀 저희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과 경제. 네네. 통일 같은 경우는 미래고 경제는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현실과 미래를 3040 세대가 주도해서 바꿔보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시대전환이라는 이름이 정당 이름으로 이해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당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저희가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예. 들면 스페인의 포데모스 우리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개의 가치를 가진 뭐 녹색 환경이라든지 뭐 또 노동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여러 개 가치를 가진 정당들이 모여서 만든 연합체가 포데모스인데 그 정당이 스페인 선거에서 굉장한 돌풍을 일으켜서 지금 주요 정당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네트워크를 이뤄서 이야기를 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선거를 통해서 원내 진입할 수 있는 플랫폼이 예. 되겠다. 이런 정신에서 일단은 시대전환이라는 기존 기성정치와는 전혀 다른 이름을 예, 아주 가지게 새로운 됐습니다. 접근이네요. 그러니까는 시대전환이라는 터미널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여러 당 네네. 내지는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여러 가치가 교차하고 통과하고 그런 터미널, 포털 역할을 하겠다 이런 네. 취지 때문에 정당이라는 당을 안 썼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기성 정당들이 지금 너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산업화 민주화 시대의 이 정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우리 사회 굉장히 발전해서 미래와 관련된 정치 사회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진입 장벽 때문에 원내 진입을 못해요. 플랫폼을 통해서 같이 한번 진입을 해보자 이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은 기존 정치에는 기존 정치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다시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최근에 귀국한 안철수 전 의원의 주장과도 어떤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존의 정치인들도 그런 가치를 추구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잘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의 전환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과 기존 정치의 문제점, 철학 이것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하느냐라고 저희들은 누가 생각합니다. 하느냐? 예, 과거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이 이끌어서는 이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원래부터 세력과 정쟁으로 정치를 하던 기성 정치인들은 이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생활인들, 자기 전문 분야에서 10년, 20년 동안 조직 생활하고 사업하면서 이 생활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이뤄서 일을 진행할 때 진짜로 플랫폼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기존의 정치는 국민들 동원하는 정치고 권력자들이 히어로가 되어서 자기가 이끌고 가는 정치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안철수 예. 대표가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 내용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 본인이 히어로가 되려고 해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해주신 김에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새 정당들이 나오고 보수 같은 경우는 대통합을 지금 또 한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과 결별을 선언을 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걷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시대전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당과 혹은 그러니까 새로 같이 나오고 있는 당 내지는 새로운 세력 내지는 철학을 같이 하는 기존의 당 연대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플랫폼을 지향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가치와 비전에 공감하는 분들은 다 저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 예를 들면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로 기본소득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사실 보장돼야 된다는 예. 것하고 그리고 기업과 산업이 혁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하고요. 예. 그리고 통일을 낭만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북한을 엄연한 이웃나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예. 공감하면 수평적으로 우리 네트워크 안에서 같이 할 생각이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컨대 지금 뭐 군소정당이라는 것 좀 멸칭인데요. 작은 정당이나 가치지향적인 청년정당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트워크 예.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성정당들은 본인이 나서서 우리를 흡수 영입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절대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겁니다. 예. 같이 이 네트워크 안에서 같이 활동해서 이 변화를 만들어내자. 그러면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아까도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가장 큰 차이점, 기존과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여러 이제 새 정당들이 나온다는, 다시 말하면 제3 정치 세력의 출현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큰 전환점이라고 또 이해가 됩니다. 제3의 정치 세력 출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뭐 제1의 정치 세력이 됐으면 싶은데요, 사실. 예. 어쨌든 선거법 개정으로 우리 의회 정치가 굉장히 큰 변화의 첫 번째 걸음을 이제 걷게 됩니다. 네. 이번 총선이 저는 그 작은 반발짝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 끝점은 뭐가 될 거냐면 여러 개의 정당이 경쟁하는 유럽식 의회 정치가 될 겁니다. 예. 그러면 다양한 가치, 뭐 기독교 민주당, 사회민주당, 뭐 노동당, 보수당, 녹색당, 뭐 이런 다양한 가치 정당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예. 이번 총선이 아마 그 처음일 거라서 사실은 기존의 거대 양당이 지배하는 의회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럽 쪽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현주 의원이 최근에 미래를 향한 전진 4.0이라는 이런 당을 하나 또 창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긴 프랑스의 이 진보적인 정당의 이름을 좀 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의 성격은 정확히 규정을 못하겠습니다만 새로 당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유럽 쪽에서 벤치마킹하는 그런 경우가 좀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기존 영미 또는 일본, 독일 여기서 탈피돼 가지고 새로운 제3의 정치 세력, 이 새 정당들이 되겠습니다. 젊은 정치 세력들. 유럽에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거대 양당제와 대통령제를 가지고 거대 양당이 쭉 서로 증오하면서 경쟁하다가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승부가 한번 갈린 다음에 예. 다시 이 정계가 개편되고 이거 계속 반복되어 온 정치가 우리 정치였거든요. 예. 근데 작년 연말에 이 패스트트랙으로 나온 선거법 개정으로 본질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예. 이제는 그 싸움이 아니고요. 나의 생각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회에서 정당을 이루고 그 대안을 가지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게 예. 지금 뭐 독일식 정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런 방향으로 이미 한 걸음 디뎠기 때문에 다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성 정치인들이 그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성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증오에 기반해서 국민을 동원하는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저희처럼 사실은
생활을 하다가 대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나라 이 국회 판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오에 기반한 국민 동원 정치를 끝내겠다. 이번 선거에서 중심 공약이 아까 모두에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대북관계 기존의 정치가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통일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정부 부처를 만들겠다. 이거 정확히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리나라 헌법에 굉장히 비현실적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한반도의 영토는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예. 북한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우리 헌법 자체가 지금 북한을 우리나라로 보고 있거든요. 한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은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민족으로 보고 접근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우리는 북한은 엄연히 이웃 나라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인정을 해야 평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통일부도 평화부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말씀하시죠. 그러면 대북 지원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대북 투자로 바뀌는 것이 옳고요. 경제협력의 중심이 투자로 옮겨갑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대남 비방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당당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죠. 이웃 나라가 그렇게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방을 한다면 우리가 참지 않을 거잖아요. 그것처럼 당당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다음 세대의 남북 관계에 대한 생각이라고도 봅니다. 그런데 북한을 이웃 나라로 본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독립된 국가,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그런 국가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분명히 헌법에는 북한도 우리 나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요. 대법원 판례도 우리 나라라는 것은 뭐 부정하지 않고 있고 다만 평화 통일을 함께 가기 위한 동반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북한을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국가라고 규정을 한다면 당의 공약이 헌법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 국민들의 인식을 보면요. 젊을수록 뭐 40대 이하로 내려가면은 북한을 우리 국가라고 답변하는 분들은 사실상 거의 없고요. 예. 북한을 우리 민족이라고 대답하는 답변도 2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또 같은 국가를 형성해야 된다는 법은 또 없습니다. 유럽 같으면은 이제 여러 다른 민족들이 한 국가를 형성하기도 하고 한 민족이 다른 국가를 형성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가 갖고 있는 생각에 맞춰서 문법을 좀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 오랜 기간을 거쳐서 현실에 맞게 법 제도를 뜯어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대표께서는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속하지 않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리가 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기본소득제 공약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치 실현이 가능하겠습니까? 기본소득제는 저희가 이 재정 시뮬레이션까지 다 했고요. 당장 내년부터라도 월 30만 원씩 도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돈을 그냥 준다 이런 이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이 지금 국민 소득이 1인당 3만 달러가 되어서 연간 3,600만 원 평균적으로 다 갖고 있는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직도 아사하는 분들도 나오고 일가족 동반 자살하는 분들도 나오고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계속 생기는데요. 이렇게 되지 않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제 표현이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먹고 살 걱정은 없어야 한다. 먹고 살 수는 있어야 한다.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제도가 기본소득제도이고요. 그게 있다면 청년들이 무작정 공무원 시험에 달려들기보다는 모험하고 스타트업을 차리고 창업을 하고 이런 이 모험적인 선택도 할 수 있게 되고 빈곤도 해결되고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재정은 사실은 그 소득세제하고 세제를 좀 개편하면 새로운 세금을 만들지 않고도 사실 낭비된 예산을 줄여서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소득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구체화가 되는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중심 공약이 기본소득제 도입하고 그다음에 대북관계의 새 전환 재편입니다. 이것 외에 또 중요 공약을 시대전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창당 선보식에서 밝혔던 중요 공약 중에 하나는 정부의 혁신인데요. 저희는 정부 과잉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모든 영역에서 정부가 갑이고 민간이 을인 상황이 지금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예. 정부 내부의 조직을 확실하게 개혁을 해서 이 상황을 뒤집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 하나는 정부 공무원이 지금 호봉제 계급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래로 들어가서 위로 쭉 올라가면서 중간에 사고 나면 승진 못하는 체제라서 아주 경직돼 있어서 민간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안 받아들이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짜여져 있는데 예. 이 호봉제 계급제를 폐지하고 정부의 문을 열어젖혀서 개방형 공직자들 많이 받아서 직장에서 몇 년 일하던 사람들이 경력 가지고 사실 공무원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개편해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예.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플랫폼 정부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시민 공론장을 통해서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검증을 받기도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창당 선포식이 최근에 있었죠. 네, 언제 있었습니까? 1월 22일에 1월 22일. 네. 한 일주일 전인데 이때 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의 대표였습니까? 예전에 이제 예전에 전 대표이고요. 전 대표셨죠. 김종인 전 대표는 1월 15일에 저희가 연 세미나에 오셨었습니다. 세미나에. 네네. 예,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2016년에 하신 분인데 지금 언론에서는 김종인 전 대표, 김종인 전 이사장이 시대전환을 지지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면 제가 김 전 대표께서 시대전환을 지지 선언하신 겁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이 대표께서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나중에 또 그 무실 가능성도 있습니까? 시대전환에서? 그러니까 1월 15일에 오셔서 정확히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예. 저희가 이제 그날은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저희들이 발제를 했습니다. 김종인 대표께서 또 이 발제를 같이 해주셨는데 예. 우리 모인 저희들을 보고 이런 30대, 40대가 이번 총선 다음 대선까지 이끌고 가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네. 여기에 굉장히 큰 희망을 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지금 기성 정치권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건 저희는 굉장히 격려가 되는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뿐만 아니라 윤여준 전 장관이라든지 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뭐 이런 분들이 또 그 다음에 저희 창당 선포식에 오셨었고요. 예. 또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이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이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시대전환에 어떤 지분을 갖고 계시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지지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셨던 거예요. 지분 뭐 이런 그런 이해관계를 말씀하신 적은 없고요. 예. 지지하고 지원한다는 말씀을 이제 저희 행사 와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죠. 예. 기존 정치에 대한 문제점, 비판점을 정확히 잘 캐치를 하고 있구나 시대전환이. 네네. 그리고 지금 새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철학은 상당히 눈여겨 볼 만하다 이런 취지 아마 발언이셨던 걸로 이해를 하고 맞습니다. 있군요. 김종인 전 대표가 그리고 2016년에 그 민주당 대표하실 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소득제 필요성을 국내 국회에서는 최초로 예. 아마 연설에서 또 언급을 하셨을 겁니다. 예. 그런 뭐 연관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직접적인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의석수를 몇 석까지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는 원내교섭단체가 목표인데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해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우리를 플랫폼으로 삼아서 사실은 지금 흩어져 있는 많은 이 정치 실험들, 청년들의 실험, 그리고 이 환경 녹색의 실험, 그리고 기본소득의 실험 이런 실험들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같이 원내에 진입해서 예. 미래와 관련된 의제가 다음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성적으로 논의되도록 하자. 더 이상 정쟁하지 말고 예. 대안을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게 저희들의 기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모셔서 오늘 다 못다 하신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톡.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